서른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자치 시대가 좀 됐는데 지역에 대한 담론은 그냥 지역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그 스토리텔링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쟁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담론이 옛날에는 그냥 지방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경제적 가치 창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 담론도 지역화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결국은 지방 자치단체 정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지역 학계와 또 지역 경제계 또 자치정부가 협업하는 그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 이미 이제 대학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대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하고 협업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런 것들을 같이 창출해가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학이 그런 데서 인문학은 사실은 뒤쳐져 있어요. 여전히 예전에 하던 인문학 그런 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이 지금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그런 학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과 협업해서 같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인문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한문학 같은 한문학은 그동안 보면 중앙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예, 중앙에서 벼슬을 많이 한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청도 출신도 벼슬 한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가 됐지, 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넘어가시죠.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지방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분이 이제 이정국 선생님, 서울대에 계신 분이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데 그건 그냥 지방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방문학 연구도 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조정일 선생이 한 것은 이제 좀 지방화 시대 한국 연구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한문학회에서 지방화 한문학 이걸 이제 충남대에서 이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한문학회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무슨 게 지방이 필요하냐, 한문학 이거 필요 없다,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상당한 논의였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지방 거점 대학은 지방 대학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점 대학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보고 지방을 보고 세계를 보야 된다. 그러니까 충남 대학은 충남이 중심이지 서울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서울이하고 어떤 관계인지, 타 지역과의 어떤 관계인지, 또 그걸 글로벌 중국, 일본, 또 세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서울하고 지금 충남대가 학문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충남대에서 교육과정이나 성대, 고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 개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방대학은 지방을 중심으로 놓고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 한문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은 현재 사실 연구자가 없습니다. 저희 충남대에도 뭐 몇 명 있지만 현재 밑에 대학원생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집을 한문이잖아요. 문집을 볼 만한 사람들이 갈수록 없습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연구자를 길러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지방사 하다 보니까 한문학계에서도 그걸 그 지방문학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옛날에 지방 시골에 있어도 실력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벼슬 안 했다고 무시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문학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전환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후속 세대 그 말씀이고, 세 번째가 지방 정부가 대학 연구소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유교문화 여기도 있지만 혼자 못 합니다. 예, 지역 충남대, 공주대,
건양대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협업체에 구축돼서 그 연구소를 활용해서 지역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 한문학 자료와 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문학 자료 현황은 정확하게는 현재 파악된 게 없고, 지금 저희들 한국 문집총괄이라고 있죠. 그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발견된 거기에 500권짜리 그 문집총괄이 있고, 경인문화사에서 발간된 또 문집총괄이 있습니다. 그 있는데 거기에 경인문화권 따져보지 않았는데 한국 고전번역에서 나온 것은 한 60명 정도가 충청도에 관련된 분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에 충청도 문집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한 350명, 한 400명 정도가 문집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충북이 빠졌습니다. 그 뒤에 충북을 하려고 했는데 충북 지원을 못 받았어요. 왜 충남 지역에 충북을 하냐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되고요. 넘기세요. 또 저는 넘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그때 이제 문집총괄에 못 들어간 문집이 작은 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근현대는 1860년대부터 현대까지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분들 문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근데 그건 지금도 집안만 갖고 있지 또 발굴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특징이냐면 문집이 다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몇 집만 있습니다. 없어요.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때 이제 2000년도 때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수는 이미 유실됐어요. 태워먹고 또 이사 다니면서 없어졌고 팔아먹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집이 있다는 소리 있는데 실제 찾을 길이 없었고 또 상당수는 서울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하겠죠. 더 합니다. 그때도 이제 시골에 가면은 노인 양반이 어떤 구석에서 있어갖고 그 습기 젖어가지고 그런 거 내놓고 그거는 가서 그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는 조사를 저희들이 보는 대로 수집을 하고 있지만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하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성도현 선생님이 충남 지역 비지정 동산 문화재 실태 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걸 참고하면 이게 아마 더 많을 건데 그때 이제 15개군에서 6,300건 정도, 또 충남 소재 고문서 소장차 한 150개소 정도 됐는데 고서는 한 7,500건, 고문서 12,000건. 요게 이제 그때 발부 자료에 의하면 이랬는데 사실 더 많을 거로 봐집니다. 또 이제 그 밖에 한문학 자료를 보면 동국여지 승남에는 문집이 안 되는 자료들이 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환여승남이라겠죠. 거기에는 충청도 자료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인물들, 우리가 문집이 없는 그런 분들도 인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 시 같은 게 많이 수록되어 있고 읍지 같은 데면 고을에 읍지 그런 데 한문학 자료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일기 자료 속에 있습니다. 일기. 그리고 이제 문화유적 현장, 문화유적 그 현장에 가면 거기에 한문 기문이라든가 시 같은 게 걸쳐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조사된 것도 있고 조사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만 있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문학 연구를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문학 연구 현황을 보면 충청 지역 한문학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 지역 한문학이라 이름은 걸은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송자연구소가 있었어요. 충남대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거의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거기서 송자문 논총 7집까지 발간하면서 거기서 문학이 상당히 다뤄졌고 우암 제자들 중심으로 다뤘고 또 유학연구소에서 충청 유연 중심으로 학술대회 할 때 문학도 많이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2년대 저희들이 이제 충남 한학과 연구단이 결성돼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충청도
문집 조사를 하고 이것이 현재 저희 한자문화연구소 요거에 키워서 한자문화연구소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잠깐만요. 뭐 앞에 넘어갔으니까요. 저희들이 한자문화연구소에서 계속 학술대회를 했는데 2011년부터 이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충청도를 한문학을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를 다룰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고을별로 하자. 공주, 서천, 논산 이렇게 당진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고을별로 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천도 가서 하고 공주도 가서 하고 계속 했는데 이제 이게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다 보니까 거의 매년 하려고 노력했는데 빠진 데도 있고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충남대, 공주대 또 서울에서 이제 또 초청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는 충청 한문학 연구 총서로 해서 발간됐습니다. 1집, 2집 계속 발간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한문학 총서, 학술 총서 1집, 2집, 3집, 지금 4집, 5집까지 나왔고 또 허경진 선생님이 연대에 계시죠. 그분이 이제 누정문화연구 대전 충남 지역을 또 연구를 해서 책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충청학 중심으로 단편 논문을 다룬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충청 지역 출신 그 작가들 한문학계에서 다뤄지는 인물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략 걸어본 논문 현재 다뤄진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충청 한문학 향후 연구 과제인데 그럼 뭘 연구할 것이냐? 저는 이제 장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장소 연구. 장소의 그 사전적 개념은 뭐 사건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한 곧 사전적 개념이죠. 그런데 문학에서 담론은 사람들의 어떤 형상과 의미를 결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산물이다. 어렵지 말이요. 사실은 그 물리적 환경은 자연 환경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인간 활동은 거기에 건물 짓고 또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 의미 부여를 하죠. 의미. 거기다 하면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특정 장소를 뭔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화시키는 이런 걸 하죠. 특히 우리 화양동 가보시면 화양동은 옛날에는 하나의 그냥 자연 공간이었죠. 그런데 우암 선생님이 거기 가서 뭘 이렇게 명나라 황제 글씨를 새기면서 거기가 이제 조나양의 사상 어떤 그런 대표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성역화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의 그냥 자연 공간이 그 어떤 유학의 이념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죠. 공부하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선비들이 다 문을 짓지 않습니까? 문을 지면 그 거주하는 지역으로 해서 항상 시를 져요. 시를 질 때 무슨 팔경시다, 구경시다 이걸 집니다. 그래서 장소를 특별화시켜요.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 연구 필요성은 장소는 자연관관 또 건축물, 인간활동, 의미부여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생성한다. 그래서 장소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장소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예, 선비들은 끊임없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 의미부여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에서는 장소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장소의 특성은 그 지역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다양한 문화 기작을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되면 이런 걸 통해서
문화 기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충청도에는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뭐 산성, 사찰, 서원, 고택, 누정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산성만 봐도 대전에 보문산성, 공주 공산성, 부여산성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같은 경우도 거기가 그 백제 고도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 폐망도 거기서 했고 또 그 뒤에 인조가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많은 선배들이 가서 거기서 시도 짓고 놀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역사 장소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어떤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 사건 등 역사 기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하는 많은 신문들이 창작됐다. 그래서 그 성이 어떤 역사 관련되고 어떤 기능을 했으며 누가 왕래했고 누구에 의해서 기억되고 향유되었는지 어떤 장소성을 추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문학 작품을 통한 장소성 연구는 뭐 계룡산, 칠갑산, 오대산, 금강산 모든 산천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계룡산 보면 거기에 뭐 지금 거기 승무전이 있고 또 중학단이 있고 또 사찰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승무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보다도 유불도 또 신흥종교 제사 및 수양 공간으로서 장수성을 잘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연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단위로 장소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주권, 뭐 홍주권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가능하고 좀 충청도도 사실은 좀 홍주문화권 옛날로 뭐 공주문화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또 학문적 전통도 다르고 풍물도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장소의 어떤 특징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있다. 예, 이것도 그런 얘기고요. 예. 또 집에는 당호, 또 한시, 기문, 호설을 써서 의미부여를 하죠. 이게 뭐 대전만 보면은 뭐 쌍천당, 동천당, 송해당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충청도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거주공간에서 보이는 경관이나 주변 자연의 의미부여를 하죠. 팔경 설정하고 구곡을 설정합니다. 한천에. 그래서 그 의미부여를 하죠. 화양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갑사곡도 있고 신도 안에 거기도 구곡이 있습니다. 또 예산에도 구곡이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건 산하고 의미가 있어서 충청도 충남 지역은 많지 않은데 충북 지역에 가면 구곡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비가 어떤 방식으로 장소 생성 및 의미부여하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예, 또 장소 생성의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건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문이나 유림 종교 관련해서 장소 생성 연구 이런 것들. 또 문헌을 통해서 국가나 관공서도 장소 중심으로 장소 생성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장소감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가면 시인들이 가면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 공산성에 가면 백제의 희고를 승상하기도 하지만 인조가 내려온 것도 승상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사상에 따라서 느끼는 게 감정이 다르거든요. 또 경상도 사람들이 공산성에 왔을 때 충청 사람들이 공산성에 왔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충청 지역 문집 분석 및 무인들의 관계망 연구인데 충청 지역의 문집 분석은 기본적으로 작가론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작가를 통해서 좋은 작품들을 축출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학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한문학 연구는 지역의 어떤 문화적 정서의 유변과 정신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문학, 그러니까 무슨 역사, 사실은 문이 없으면 철학이 존재하지 않죠. 문학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이 그걸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옛날 그 문의제도는 그 논란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둘째는 충청 지역 문학 사상에 대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문학 사상인데 문학 사상은 문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문학에 담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철학도 하지만 일종의 철학 분야죠. 그런데 이 문학은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문학서 합니다. 문학서 할 수 가능해요. 그리고 사상에서 유학에서 유학 일반적으로 성리학 하면은 불교 도교 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문학의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열려서 그냥 더 훨씬 더 포용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그러니까 부모만 못하죠. 그런데 시로서는 할 수 있어요. 시로서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게 있습니다. 시로는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는 시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충청 지역과 중앙 또 다른 지방 국제관계 등 문인들의 관계망 연구도 해야 된다. 충청 사람들 여기서만 앉아서 여기서만 놀았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앉으면서 전국 서림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망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의 모임 같은 거. 근현대에 보면 우리가 1900 후반 6년도 7년도 과거가 폐지되죠. 폐지되고 선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해를 이루어요. 시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는 더 이제 한문에 안 하니까 충청도 사랑방에서 이루어진 시해가 군 단위로 모여요. 공주에도 금성당 시해라고 있습니다. 금성당 시해.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오면서 그 시해들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고라고 연결되다 나니 타도하고 연결되고 전국에서 모이기도 이렇게 시인이 변화가 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예, 빨리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의 시사, 계해 등 이런 것들 동호회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충청도 지역의 동호회 모임들, 선비들의 놀이문화가 어떻게 달라는지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연구 과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는데 한문학 자료를 기반으로 충청 지역 장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충청 지역 분집 분석 및 문인들의 관계망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시의 계해 등 문학 동호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앞으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독촉을 하게 돼서 또 죄송한 마음이고요. 충청 지역 한문학의 이제 그 연구 과제를 장소성 또 관계성 그리고 동호회 측면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학술 대회는 온라인 유튜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자 토론자께서는 자리 정 위치에서 해주셔야 이제 화면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 다음에는 그 김용재 교수님, 성신여대 김용재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김용재입니다. 제가 그 지방 향교 서원 강의 유교 아카데미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토론문은 55페이지에 있는데 다 읽지 않고 그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재번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양배 교수님 발표문은 충청학에서 그 문학 방면 한시 부분 연구의 어떤 방향성, 연구사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논쟁을 할 만한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 과문한 탓이기 때문에 하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학 충청 한문학 연구에서 좀 아쉬운 미련이 남는다. 그리고 연구의 시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연구 시각의 전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물 중심에서 장소성이나 이런 관계성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충청 지역은 명실상부하게 유자의 본산이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관료를 배출하신 정말 우리 유교의 성리학자들의 그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문헌은 주로 노론계에 해당하고 학통으로 보자면 낙론계, 우리나라의 성리학
도학이라고 그러죠. 이들 그 서관문에서 우리 도학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다른 부분은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과학기술계통에서는 산학연이라고 그래서 산업체와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학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또 충남 지역의 대학들하고 어떤 연관성, 어떤 카테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방향성을 지향해 갈 것인지, 그 나침판의 구심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연구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문 고전이 구술이 서말이면 뭡니까? 꿰어야 보배죠. 제가 일례로 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대학생들한테 너네 이거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데 글자 하나당 10원 줄게 100원 줄게 할 때니까 할래? 그랬더니 뭐 수천 명이 모였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10원으로 단가를 낮췄는데 그래도 수천 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들 대학생들한테 글자 하나에 500원 준다고 했는데도 10명도 못 옵니다. 이 지금 연구자가 이렇게 없어요. 우리 연구자가 없는데 이 많은 고전 문헌을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 한학자들은 이제 거의 눈이 침침해서 보시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간도에 관한 일례로 간도에 관한 문헌이 많은데 만주벌판은 대륙이에요. 근데 거기 섬도자 쓰는데 섬도자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데 왜 거기가 간도인 줄 의미를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충청 한문학, 충청 유교문화진흥원, 한국 유교문화가 좀 진흥하려면 이 연구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는 국학진흥원도 연구자 육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뭐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뒤집니까? 그네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인문학에서 원전을 읽는 해동력이 없어요. 그럼 많은 이 학자들만 나오면 뭡니까? 미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자 육성 방법을 한번 좀 이항배 교수님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